12용기 특강입니다만은 낮 시간에 하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다른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던 종합연구소의 학술대회 주제가 삶과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경을 갔다가 좀 느꼈던 거를 이제 좀 한 가지 낮 시간에 뭐 수행이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지만 무언가 그 지도하는 분들에서부터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수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알을 갖지, 구체적인 알의 측면에서 조금은 좀 보완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낮 시간에는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이 5가지 기능에 대한 정의, 5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전적으로 좀 확실하게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사띠와 관련해서 사념처에서 말하는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의 그 구절이 의미하는 수행, 뭐 모든 수행 테크닉의 근본이라고 해야겠죠. 그 부분 다시 설명하고 사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위에서 명상 또는 수행이 이해되어야 하고 지도되어야겠다, 이런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날 발표자 중에 4번째로 발표하신 명상과 심리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명상을 하자, 수행을 하자.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단계 괴로움의 해소, 2단계 행복의 산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토론 시간에 이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불교가 이해하는 삶과 심리학이 이해하는 삶이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차이가 있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불교에는 괴로움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괴롭다라는 거하고 행복하다라는 거하고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다. 괴로움이 이게 다 괴로움이라면 이 중에 괴로움을 밀어내는 만큼 고가 밀려간 그 자리를 행복이라고 한다. 고와 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의 이면에 락이 있는 것이어서 그저 고만 해결하면,
괴로움이라는 것만 해소하면 그 자리가 행복이다 라는 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설한다 라고 해서 괴롭다라는 우리 삶의 현실,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대전제를 설명하지 고를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거든요. 오직 불교에는 고와 락의 관계는 고가 밀려간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락이다. 괴로움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그대로 행복이다. 라고 불교는 고와 락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은 1단계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2단계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괴로움의 문제가 해소됐다, 고멸이 실현됐다라는 거에서 행복을 만드는 여기에 2차적인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불교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게 여쭌 겁니다. 불교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심리학이 꼭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불교는 이렇다. 괴로움의 문제만 해결하면 거기에 또다시 행복을 만들러 출발할 일 없이 고멸이 그대로 행복의 실현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오직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거기에 비해서 심리학이 괴로움을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다면 이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신은 그저 이런 정도 이야기 좀 해보겠다. 심리학적으로 네거티브 이모션 그리고 포지티브 이모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하여간 좀 부정적인 감정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1번. 부정적인 감정 심리 상태가 해소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가는 곳이 2번.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네거티브 이모션, 포지티브 이모션. 글쎄요, 이거하고 이제 불교가 말하는 고와 고멸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주제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좀 어려운 주제이죠. 우선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죠. 감정이라는 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뭐죠? 감정. 이성. 이모션, 감정이라는 말에 비해서 리슨 이렇게 되죠? 리슨, 이성.
감정과 이성의 대응 관계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교수님은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정의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이어서 긍정적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으니까 뭐 그냥 갑작스러운 답변을 그리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감정과 이성이라는 대응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다시 질문을 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고멸, 락. 이거는 불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죠? 차지한 그 자리. 고와 락이라는 것은 뭐 12연기적으로, 뭐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요거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수잖아. 느낌. 그죠? 느낌이거든. 제가 몇 년 전에도 요 감정과 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감정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감정, 이성. 이게 참 좀 설명도 어려운 건데 보통 보면 감정이라는 것을 느낌하고 연결시키지 않나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의 단초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아니면 느낌이 감정의 단초? 이런 감정은 주로 느낌하고 이렇게 묶는 것 같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두뇌 활동 이래 되니까 어떤 행위하고 좀 연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조금 좀 애매해요. 근데 대충 이 좀 드러나 있는 글들로 보면 감정을 느낌하고 연결하는 경우를 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이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갑자기 이런 주제를 꺼내니까 되게 어렵죠. 자, 우리가 이제 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삶은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관심, 참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인식은 딱가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는 이 내적인 어떤 영역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가공된 상태로 행위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게 삶에 대한 아주 가장 단순한 행세죠. 자, 이럴 때 이제 인식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라고 하면 암이비 설신의 요건 물론 그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식이 근을 매개로 색성향 미촉법을 위자나띠 인식한다. 이때 관심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출산된다.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면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 느낌이 생겨서 경험되는데 이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종류의 느낌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때에 이제 요것이 요 식이 2차적인 인식 주관이 되어 가지고 수를 2차 인식한다. 여기에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행위라는 이 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면 이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이다. 물론 식도 식의 모음도 연결되어 가죠. 요런 상태, 요렇게만 이제 잠깐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즐거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라는 이 고와 락은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수라고요. 그죠? 느낌이고 경험이라고. 요거는 인식작용에서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참담, 관심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출산된 식을 만드는 것이 인식의 결과 1번, 그리고 만들어진 식까지 함께 해서 3, 4합 촉에서 생겨나는 수, 이것이 인식의 결과 2번. 이래 되는 거죠. 인식의 결과는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하고 2번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하는 삶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으로 생겨난 식이 대상을 경험한 것인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두 번째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이 인식 과정에서 다 생략하고 이건 인식 과정에서 이 심이 다시 과정을 거치면 가래 해서 이 가래가 행위하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럴 때에 요 가운데 있는 박스,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하고 가공의 결과로 생겨난 가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요 과정하고 차이점을 보자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가래가 행위하는 요 영역하고 닦아 안에서 찢다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딱 안에서는 과거의 삶은 거, 가래하고 생기는 현재 거. 아닙니다. 아니 이건 사실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과정에서 밝혀낸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삶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근데 요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삶하고 딱가 밖에서 진행되는 삶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 여기서 이거는 봐야 되잖아요. 나는 누굴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간 몸 더하기 마음이죠. 뭐 여기에 이제 삶의 과정이 몇 수상에 같이 있지만 이럴 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떠날 수는 없다고. 떠난다는 건 죽는 거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몸 두고 떠나지는 못하잖아요. 존재 상황에서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게 작용의 측면에서는 어떻죠? 작용의 측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 그러니까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아니죠. 몸과 함께 있지만 작용을 몸과 함께 하느냐, 작용을 마음 혼자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구분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데 몸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그래서 여기 가래가 되는 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몸과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심인데 몸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의다. 요 의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식이 인식할 때는 물론 뭐 딱가가 이렇게 포함하는 거겠죠. 이 안에서 식이 작용할 때는 혼자 작용한다. 몸과 같이 하지 않고. 식도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할 때는 근과 함께 식이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잖아요. 이때는 근이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하니까 의고, 이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이때는 몸과 함께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식이 수를 느낌을 인식할 뿐이지 거기에 상이 함께 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이 몸과 함께 마음이 작용하느냐, 몸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느냐 하는 걸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뭘 보는 거냐 하면 이모션과 리전, 감정과 이성,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 감정을 사실은 느낌하고 많이 연결해서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성을 행위 쪽으로 또는 상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 사실은 오온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할 때 경험하는 결과로 즐거운 경험이 되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느냐,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느냐. 이건 수라고. 이거는 1차 인식의 결과라고. 그런가 하면 감정이다,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감정이, 이 감정 상태가 즐거울까, 행복할까, 괴로울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행위를 하느냐, 이성적으로 행위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넌 너무 감정적이야, 그 감정 좀 억제해 이런다거나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행위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감정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지금 네가 행복하냐 괴로우냐 하는 것보다는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 냉철함,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행위에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싫어, 그냥 좋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감정 아닌가요? 생각으로는 나도 생각해보면 그게 옳다,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생각과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뭐. 감정이라는 게 그런 영역이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요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딱가라는 영역과 딱가 밖의 영역,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한다.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것은 친구의 상업이죠. 생각하는 것도 행위고, 말하는 것도 행위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업이라는 것은 따지면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한 상태. 이래서 뇌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몸이 역할하는 가운데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가 생각이라고 하는 의업이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몸을 움직이든 말을 하든 이래 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몸이 함께한다. 좀 더 표현하자면 뇌가 함께하는 이런 행위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떤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행위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에 이어서 행위하는 이거를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이 내면의 영역, 내면에서 느낌을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연결하는 이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뇌라고 몸이라고 할 게 작용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몸이 간섭하지 않는 마음만의 독자적인 행위 영역이란 말이죠. 거기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주체적인 판단이 따라주질 않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가 연결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죠. 주체적으로라는 거, 이 딱가가 가래 또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러는 게
요 갈의 요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가 자기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화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자기화된 이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 라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딱가란 내면은 뭐 번뇌가 작용하는 뭐 그것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아직까지 뇌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하지 않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떤 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입장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이성적이라면 닦아내면 아직까지 자기화되지 않은 주체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나의 입장에서 판단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자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 딱가라고 하는 내면에서 어떤 주체적인 판단 이전의 상황이 작용해가지고 행위를 이끄는 이럴 때 이것이 감정적인 삶. 그러니까 나라는 판단 주체에 의한 이성적인 삶의 영역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라면, 나라고 하는 판단 주체 이전의 상황에 이끌려 가지고 삶이 진행될 때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몇 년 전에도 한번 감정과 이성을 수를 감정으로 놓는 것은 삶을 보는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 생각은 즐겁든지 괴롭든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의 결과, 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보거, 감정적인 행위. 그리고 딱가 밖에서 몸, 즉 뇌와 함께하는 그래서 자기화된 판단에 의해서 행위하는 영역, 이성적인 행위 영역.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서술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개념은 타당해 보여요. 이 락과 고 이 자리를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수는 수대로 두고 이 수를 대상으로 한 삶의 과정이 딱가라고 하는 without 몸의 작용 영역과 이후 with 몸의 작용 영역 이런 부분을 감정적인 영역이고 이성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삶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그려낸 거야 뭐 경이 말해주는 것을 저희 정확히 그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감정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가 뭐 이제 뭐 철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이제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메커니즘 위에서 논의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와닿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여간 자 다시 요거를 이제 되돌아보면 그 심리학자이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1단계로 괴로움을 소멸하자. 2단계로 괴로움이 소멸되었으니까 이제 행복을 만들러 가자.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로서의 그 어떤 명상의 안내를 하신 거죠. 그럴 때 제가 불교적으로는 락과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한 다음에 행복을 만들러 2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괴로움이 소멸하는 그 자리가 행복이다.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이건 저기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양보되면 불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부처님은 괴로움의 문제가 있다. 이 괴로움만 해결하면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물론 뭐 1단계만큼 고를 해소하면 1단계만큼 행복이 생기는 거고 2단계만큼 고를 해소하면 2단계만큼 행복이 생기는 거고 이런 단계적으로 완전한 행복까지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별개로 아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행복하다라는 것과 괴롭다라는 것은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은 괴로움을 소멸한다라는 한 가지 액션이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해소하는 액션 다음에 2차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그런 액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입장을 좀 가지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제 네거티브 이모션과 포지티브 이모션 감정이라는 것이 부정적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부정적 심리 상태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 심리 상태를 만드는 이런 2단계적인 접근이 수행의 역할, 명상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고와 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면 심리학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불교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좀 접근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이건 저는 그간 뭐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의학이든 사실은 이렇게 삶을 니카야가 설명하는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설명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우리가 니카야에 근거해가지고 메커니즘을 그려내 보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리 그리고 몸이 함께하지 않은 자기화되어서 주체적으로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이성적 행위 이전에
자기가 성립하지 않은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의 작용 상태, 즉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은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요, 저래야 되는 거요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 판단을 이성적 판단이 작용되지 않은 좀 더 내면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어떤 과정.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이성이 작용하기 이전에,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느낌하고는 다른 거고 행위를 위한 출발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작용되기 이전에 감정적인 영역을 여기에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들 같아요. 공감 안 돼. 근데 선생님, 네. 그 작가 과정에서 가래의 행성 또는 자기와 가정으로 네. 표현을 하셨는데, 가래의 행성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와라는 그 단어에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나 하면, 네. 상해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심과 또 심에서 가래를 행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와 나와 개, 그러니까 내입처와 A입처가 거기 자꾸 순환적으로 행성되어 가는 과정으로라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외입처가 함께하는 그 삶이 연결되는 그게 이제 거니까. 순환적으로 네네. 그래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볼 적에 그럼 그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딱 구분이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예. 감정과 이성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 말을 많이 하죠. 감정과 이성의 구분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삶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요 영역은 감정이고 요 영역은 이성이요라고 따져보지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삶 자체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메커니즘이라는 이 그림을 우리가 처음 만든 거니까, 뭐 누가 삶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이성적인 영역이 있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 강의를 한 그 분이 뭐 박사인가 뭐 스님인가 교수님.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 서양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그러시겠죠. 그럼 서양 심리학하고 불교를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 적절치 않은 주제에서 적절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그 스님이 그 교수님 그 이야기하는 감정과 이성을 우리의 메커니즘 여기에 대입해 하다가 지금 뭐 머리가 터지나가고 이해가 안 돼.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방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시험적으로 메커니즘 위에서 감정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는 거니까 이제 법원님들 들으시기에 어떠냐 하는 거고, 법원님들께서 참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시도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 감정적과 이성적 같으면 약간 대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응 관계가 있는데 딱가에서 나와가지고 그 딱가를 갖다가 여기 뭔가 만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하고 행위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하면은 구분 대응적인 개념이 스님 말씀에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중간에 수용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성적 판단 어떻게 해도 판단 작용이 들어가야 이건 이성적이다, 이거는 감정적이다 구분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딱가 안에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작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쭉 지나가 버리는 어떤 과정이라면 가래 이후는 이제 몸과 만났으니까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된 거지, 자기화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아 그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성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려서 법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성적, 비전 이성적이란 말은 행복으로 넘어가는 까지 이게 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스님 말씀 같으면 그 범위가 꼭 이성적일 수 없고 아까 예를 들면 나쁜 마음, 악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음에 따라 가지고 마음 자극이 틀리는데 그걸 뭉뚱거리 가지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또 비약 같은 느낌이 들고 딱까박. 그렇지. 그 행위라는 게 잘못된 행위, 불선의 행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또 뭉뚱거리 가지고 비정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설명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맞다. 제가 법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명상과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신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면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 2단계적인 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와 락은 그렇게 2단계로 2단계가 아니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그냥 행복이 실현되는 거다. 이게 불교인데 불교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따지자면 전혀 다르게 그 고와 락의 관계를 2단계로 설명하시는 부분을 심리학자이신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불교와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고,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당신은 이제 그거를 이런 측면이지, 그러니까 감정을 느낌과 연결된,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을 보통 느낌이 감정의 단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된 개념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두 가지를 놓고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우는 이런 2차적, 그러니까 이 두 단계에 의해서 심리학적으로 명상을 하고 행복을 실현해가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느낌이 2단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불교가 이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이 부분을 보호하는 가운데에 한번 연결해 보자면 마침 삶이라는 것이 딱가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건 이 딱가는 어쨌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탐을 만들어서 탐으로 부풀려진 찌따를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삶의 과정에서 어떤 니미따가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그냥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딱가를 이해한다면 이성적인 행위 영역 아니니까 내가 어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감정적이라고 말을 보통 하니까 제어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딱가, 그리고 제어되는 영역으로의 딱가
개혁력.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대응을 시켜본 건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뭐 이걸 오늘 뭐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요건 그냥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게 불교고 우리가 어쨌든 니까야에 의해 가지고 메커니즘을 그려내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그러니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사회에서 삶을 설명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메커니즘적으로 니까야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한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대화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일단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우님들께서도 요 주제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저도 요 이야기를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메커니즘적 이해가 좋아졌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대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저도 고민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요 주제가 좀 정리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오늘은 여러분 그래도 명확한 거 하나는 있죠. 세간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고가 해결되면 락이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준비됐다 이제 행복을 만들러 가자 요렇게 삶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아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주목한 것만 해도 1시간 공부거리는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자, 요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는 더 지나가봐야 김법은이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죠? 도움이 됐습니다. 됐나요? 다행이고요.